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축배를 들 수 있을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다음 주 15일이죠. 이게 워낙 변수가 많은 건데 네. 15일로 일단 정해진 거죠? 네, 수요일 발사로 일단 정해는 졌는데 네. 기상 상황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대기권 상층부에서 옆으로 부는 바람이 강하다면 누리호의 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혹시 장마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번개가 치고 있다면 규정상 발사는 연기가 되는데요. 다만 3년 전 소유주 로켓이 발사 도중에 번개를 맞고도 무사한 적이 있었고 50여 년 전 아폴로 12호도 번개를 맞았지만 별 이상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비가 내릴 경우에 누리호를 구부러진 비탈길을 따라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없다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장비들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자, 네. 그럼 지난 그 1차 발사 때 상황 한번 짚어보죠. 그때 날씨도 괜찮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박 기자도 그날 생중계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의 성공한 걸로 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발사 장면을 시간대별로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육안상으로 발사는 순조로웠습니다. 75톤 로켓 4개를 묶은 1단 로켓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1단 분리와 2단 75톤 로켓 점화도 순조로웠습니다. 마지막 3단의 7톤 액체 로켓까지 점화가 완료됐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했던 고도 700km까지 도달은 했는데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형 위성이 궤도로 가지 못하고 곧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추진체 측면에서는 고도 700km까지 모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었는데 이건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목표였던 모형 위성 궤도 진입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실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서도 그 마지막 무형 위성 궤도 진입 순간은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그 결국 마지막에 그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단 말이죠. 네. 자, 지금 박 기자가 속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원인이 좀 파악이 됐겠죠?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마지막 최종 3단의 설계 결함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3단에는 액체 산소가 담긴 산화제 탱크가 달려 있고요. 이 탱크 안에 헬륨 탱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잘 고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이 산화제 탱크 내부에 이리저리 움직이다니면서 균열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3단 엔진이 조기에 꺼져서 원하는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불을 피우려면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료와 산소를 섞어서 연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액체 산소가 들어있는 산화제 탱크가 필요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되는 헬륨 탱크가 산화제 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지대인데 로켓이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관성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지지대를 튼튼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 모형 위성을 궤도에 툭 이제 던져놓는 힘이 이제 부족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자, 이제 이번 2차 발사 여러 보완을 거쳤을 거고 박 기자 지적하고 확인된 내용들이 아마 수정이 됐을 거고. 자, 1차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말씀드렸던 수정이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지난번에는 모형 위성만 싣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그것도 5개나 싣고 갑니다. 네. 화면에 갈색으로 크게 보이는 위성이 성능 검증 위성이고요. 이 속에 들어가는 작은 위성 4개가 초소형 위성들입니다. 국내 4개 대학에서 각각 개발한 위성들인데요.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해서 미먼이라고 이름 지은 위성부터 네. 백두산 천지를 보는 위성 등 다양한 위성들입니다. 가로 10cm, 세로 30cm의 아주 작은 위성들인데 그만큼 1차 발사 때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비싼 위성들을 싣고 발사하는 겁니다. 이 초소형 위성들은 일단 커다란 성능 검증 위성 속에 들어간 채로 궤도에 오른 다음에 며칠 간격을 두고 한 개씩 우주로 사출될 예정입니다. 네, 박 기자 설명 들으니까 이 위성들 축구공보다 오히려 작은 네. 크기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학들이 개발한 위성들을 쏘아올린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고 이번에 모형이 아닌 것도 그만큼 이제 성공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기대를 좀 해볼 텐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우주 개발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발사까지 한 2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로켓 기술은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탄도미사일 기술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외국에 사올 수가 없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는 수년 내에 12,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벌써 쏘아 올린 위성이 2,500개가 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위성의 지리 정보를 이용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재배 중인 곡물의 양이나 보관 중인 석유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 이익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보듯이 군사적 가치도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누리호가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에서 우주 시대가 개막했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박 기자, 이번에도 전남공 현장으로 가죠. 네. 이제 그날 저희 KBS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장비로 이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